남들이 태어날 때부터 쥐고 나온 패를 쳐다보느라 인생의 절반을 낭비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고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 넘기면서 누군가는 강남의 좋은 아파트를 물려받았고 누군가는 부모의 든든한 지원으로 쉽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과거에는 기껏해야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질투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매일 눈앞에서 강제로 지켜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은 철저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질투와 원망은 그 어떤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유일한 감정입니다. 심지어 질투는 탐식이나 나태 같은 다른 죄악들과 달리 그 과정에서조차 아주 작은 쾌락도 주지 않죠. 그저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고 뇌의 구조를 가난에 최적화된 상태로 굳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력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의 사다리를 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뇌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일입니다. 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천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덜 어리석어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 정보를 알아내서 단번에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남들이 산다는 유행하는 주식을 따라 사고 화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복잡한 투자 상품에 피 같은 돈을 던집니다. 어떻게든 똑똑해지려고 기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 살아남아 거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까를 먼저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망하는가를 가장 먼저 연구합니다.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알 수만 있다면 그곳에 절대 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인생의 함정들을 미리 지도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길에서 멀찍이 떨어져 걷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이기는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돈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답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감당 못할 빚을 내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기술에 남의 말만 듣고 돈을 넣는 것, 그리고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고 공포에 질려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규칙은 이처럼 너무나 뻔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평생에 걸쳐 집요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홈런을 치려고 매번 타석에 서서 헛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진 아웃을 당하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나쁜 공을 골라내는 사람만이 결국 경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야구와 투자가 다른 점이 있다면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공이 들어와도 굳이 방망이를 휘두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완벽하게 당신의 입맛에 맞는 공이 날아올 때까지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버는 것이 단순한 덧셈의 영역이라고 착각합니다. 월급을 모으고 거기에 약간의 은행이자나 수익을 더해서 자산을 늘려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부의 축적은 철저히 곱셈의 영역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멈추지 않고 작동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던 자산이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곱셈의 중간에 0을 한번 곱해버리면 그동안 아무리 긴 시간 동안 큰 숫자를 만들어 놓았더라도 순식간에 모든 것이 제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거대한 탐욕, 감당 못할 레버리지, 그리고 한 번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당신을 다시 아무것도 없는 출발선으로 잔인하게 끌어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자극적인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지루하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매일 조금씩 현명해지는 길을 택해야만 복리의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지독하게 지루한 일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고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삶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을 버는 과정은 좋은 기업이나 좋은 자산의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사들인 다음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그저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투자에서 가장 위대하고 훈련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고팔고 차트를 들여다보며 바쁘게 움직여야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수익은 인내심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창고에서 만들어집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온갖 비관적인 뉴스들이 당신의 귀를 때릴 때에도 자신이 신중하게 분석하고 매입한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시장이 마침내 건네주는 거대한 보상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게으름이야말로 훌륭한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속도에 대한 강박이 심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남들보다 빨리 번듯한 아파트를 사야 하며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 은퇴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사람들의 숨통을 짓누릅니다. 그 지독한 조급함이 바로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항상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테마주에 올라타고 자신의 미래 소득까지 무리하게 끌어모아 빚을 내며 결국 누군가가 정교하게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이 뼈아프게 인정해야 할 차가운 진실은 부자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이 쥘 수 있는 가장 강력 무기는 오직 시간뿐입니다. 젊은 시절에 아끼고 모은 푼돈이 훗날 산을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눈덩이가 되어 굴러오게 만들려면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는 타인의 일상을 외면하고 아주 긴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의 또 다른 핵심은 세상이 작동하는 진짜 원리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좁은 전공 지식 하나만으로는 이 복잡하고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역사, 심리학, 경제학, 수학, 생물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원리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것들을 이리저리 연결해 보며 세상에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이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무리 지어다니는 군중 심리가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면 주식시장에 미친 듯한 광기나 피가 낭자한 폭락장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의 문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훌륭한 투자는 활자로 된 책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성공을 유지하고 부를 지켜낸 사람들 중에 매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죽은 자들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뼈저린 경험과 지혜를 합법적으로 도둑질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거대한 도서관으로 쌓아 올립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뇌는 굳어버리고 시장은 그런 당신을 가차없이 도태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의 달콤한 말이나 대중의 휩쓸림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방식도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다수가 환호하며 달려가는 길은 언제나 평범한 수익으로 끝나거나 최악의 경우 파멸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끝없이 오르는 자산 가격에 취해 축배를 들 때 조용히 외투를 챙겨 입고 파티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반대로 모두가 세상이 끝날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칠 때 묵묵히 쓸만한 자산들을 주어 담을 수 있는 서늘한 냉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배짱이 두둑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가치와 시장의 역사를 깊이 공부해서 자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준을 세워둔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연약한 본능을 거스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대단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훗날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대가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콤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당신의 멘탈을 쥐고 흔들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이름도 생소한 가상화폐로 몇 달 만에 몇 배의 돈을 벌었다느니 평소에 나보다 일도 못하던 친구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아파트가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이 올랐다는 이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바로 이때 당신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의 남은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습니다. 배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고 나도 당장 저렇게 쉽게 벌어야겠다며 뒤늦게 불나방처럼 뜨거운 시장에 뛰어든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똑똑한 사람들의 밑바닥을 깔아주고 그들의 잔치, 비용을 대신 내주는 역할만 하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타인의 갑작스러운 행운을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요행으로 쿨하게 치부하거나 나침반에 바늘이 미친 듯이 요동쳐도 마음을 다잡고 원래 자신이 계획했던 지루하고 안전한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결국 그들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훨씬 더 튼튼한 성벽 안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쉽게 많은 돈을 만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기 쉽습니다. 뇌가 잘못된 보상 회로에 길들여지면 두 번 다시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성과 우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묵묵히 책을 읽고 준비된 사람, 언제나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최악의 폭락 시나리오를 대비해 여윳돈을 남겨두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 절대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운은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미소 짓습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무리하게 감당 못할 빚을 지며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기적처럼 좋은 운이 찾아와 벼락부자가 되더라도
결국 몇 년 안에 그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신뢰를 잃고 빚에 쫓기는 사람에게 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뇌가 가진 한계를 명확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내일 주식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절대 예측할 수 없고 부동산 시장의 완벽한 바닥과 꼭지점을 귀신같이 잡아낼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월스트리트의 천재들도 매번 틀리는 예측을 당신이 맞출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거만한 착각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투자는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훨씬 더 편안하고 확률 높은 게임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확실히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 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자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억지로 매달려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적 능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만 찾아내서 투자해도 평생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능력의 테두리를 좁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머물며 때가 오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사람만이 결국 마지막에 미소 짓는 승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을 향해 매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 두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고 부모가 자신을 가난하게 낳아주었으며 투자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핏대를 세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억울함과 피해 의식은 당신의 실제 삶을 개선하는데 단 1원어치의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불합리함에 당한 억울한 희생자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통제권과 주도권을 길바닥에 내던져버리는 셈입니다. 금수저들을 탓하고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기 전에 당신이 오늘 하루 소비한 시간과 돈의 궤적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십시오.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가십거리에 귀중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기 위해 능력 이상의 자동차나 명품에 할부금을 쏟아부으며 그저 뇌를 마비시키는 얕고 짧은 자극만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원인은 언제나 당신의 어제에 있고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의 오늘입니다. 당신의 뇌 구조를 끝없이 돈을 쓰기만 하는 소비자의 뇌에서 가치를 알아보는 투자자의 뇌로 세상에 탐만하는 피해자의 뇌에서 냉정하게 확률과 기대값을 계산하는 승부사의 뇌로 바꾸는 과정은 절대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일상에서 아주 작지만 합리적인 결정들을 반복하고 실수를 복귀하면서 서서히 뇌의 회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가 말해주는 차가운 진실을 똑바로 직시하며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한 발짝 떨어져서 조용히 관조할 수 있는 성숙한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지루하고 고독하며 때로는 주변의 조롱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라는 거대한 부는 그저 현명한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부산물로서 조용히 따라올 뿐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고도의 철학적 수행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맺는 인간관계 역시
이러한 투자, 철학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비즈니스라도 절대 함께 하지 마십시오. 독이 든 우물에서는 아무리 갈증이 나도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훌륭한 배우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좋은 동업자를 얻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등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치에 맞게 돌아갑니다. 좋은 평판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는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형자산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평판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은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구해주는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리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 철저하게 외면받고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우리가 이 험난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튼튼한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보다 더 튀거나 압도적으로 똑똑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 순간 내릴 수 있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의 확률을 줄이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능력의 영역 안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승리들을 조금씩 쌓아가며 긍정적인 복리의 거대한 바퀴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도록 당신의 인생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기꺼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빛나는 성공을 곁눈질하며 부러워할 시간도, 불합리한 세상을 향해 주먹을 쥐고 탓할 시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뇌 구조에 끼어 있는 질투와 조급함이라는 거품을 차갑고 투명하게 닦아내고, 원래 걷기로 다짐했던 그 지루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조용히 걷기 시작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결국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내린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의 총합일 뿐이며, 당신이 맞이할 내일은 오직 오늘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훈련한 당신의 뇌 구조에 의해 완전히 다른 색깔로 칠해질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에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깨닫고 행동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